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핵 공격 능력을 발전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측 자산도 몰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북한 줄어들지 않네요. 제재 압박이 강해질수록 더욱더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최근 북한에서 나온 관련 발표 내용 좀 함께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대담해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 동측에서는 저체적 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당에서 새로운 목표로 지시한 핵무기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핵탄 적용 수단들의 다정화를 심있게 내밀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함께 보셨는데요. 핵 공격을 더 강력하게 이어가겠다, 계속하겠다, 천명을 했습니다.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탄두 이제 적용 수단을 다종화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에서 그동안 이제 핵 개발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를 해야 된다고 계속 그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 경량화와 소형화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따로 별도로 발표를 해서 이 성공을 했다 발표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다종화 부분인데요. 이러한 그 북한에서 핵무기를 소형화시켜서 만약에 핵탄두로 탑재를 할 경우에 이제는 그 공격할 수 있는 핵 투발 수단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3대 핵 투발 수단 그러면은 항공기 그리고 미사일, 잠수함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세 가지 핵 투발 수단을 다종화시켜서 공격을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시한 장면이 바로 방금 들었던 그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때 공중, 해상, 수중 어느 공간을 구애를 받지 않고도요. 또는 그 임의의 공간에서 또는 원하는 시각에 언제든지 이런 핵 공격을 퍼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타겟을 이번에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그 탄도 로켓단 발사 훈련은 지금 그 해외 무력 침략을 지금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 적 지역의 항구를 갖다가 타격한다. 그래서 이 항구에 일정 정도 고도의 핵무기가 도달할 경우에 그 고도 위에서 폭발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북한에서 훈련을 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러한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또는 공간을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골라가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확보했다. 이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만발의 준비가 됐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좀 풀이를 해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소형화에 성공했느냐 이 부분에 사실 여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전문가들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평가 여부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또 이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무기의 소형화, 표준화 그리고 규격화에 또 성공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거든요. 핵무기 관련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연일 굉장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쇼킹하고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분석하느라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태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했는데 나머지 한 부분 그러니까 소형화에 과연 성공했다는 것은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런 그 소형화에 성공한 핵무기를 규격화하고 표준화에도 또 성공했다. 그러니까 핵탄두를 어느 무기든지 이 표준화된 규격에 따라서 발사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장착된 무기들을 다양하게 이제 구사할 수 있다.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이 부분은 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에 그 탄도로켓 발사 시험장에서 현지 시찰을 했던 지난 10일 이루어진 걸로 현재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특히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노동신문에서 당시에 그 우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 북한이 2012년도에만 공개를 하고 그동안에 실제로 소형 실전 배치를 하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됐던 KN-08의
실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 노동신문에 나온 그 K-온 08의 탄두 이 부분을 보니까 지름 같은 경우에는 약 60에서 70cm 정도 크기인데요. 이 그 표면에 둥그런 우리로 말하면 그 CD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둥그런 모양의 여러 가지 그 렌즈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는 실물보다는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은 실제 핵탄두, 소형화된 핵탄두가 아니고 일종의 모형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을 내리고 있고 정확한 뭐 국방부의 입장은 현재 판단 유보 상태입니다. 예. 어떻게 이 소형화된 물질에 대한을 찍은 사진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기는 않겠다. 현재로서는 판단을 유보해 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현재까지는 실물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처럼 그 소형화를 현재 추구하고 있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 개발 프로세스 상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멀지 않은 시기에 네. 북한이 결국은 소형화에 성공하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들을 내리는 추세가 많습니다. 어쨌든 뭐 김정은은 국제사회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뜻과 반대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건데 최근에 뭐 북한 인권 문제 관련돼서 그 감동 연설을 했던 오준 그 유엔 대사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강력한 압박과 응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제재 수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예. 대북 결의 2270 같으면은 비군사적인 부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은 그 또 다른 추가적인 제재보다는 예. 기존에 이제 우리가 내려놓은 22705 자체가 위력을 발휘할 걸로 또는 그런 발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현재 많은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준 대사가 워싱턴 DC에 있는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예. 강연을 했었는데요. 현장에는 그 많은 한국 특파원들이 몰려들어서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 가운데 방금 그 김승재 앵커께서 발언하신 예.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 기존에 우리가 내렸던 그 22705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7개의 대북 결의안을 내렸었는데요. 이러한 모든 7개의 결의안들이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은 또다시 추가적인 제재안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던 사안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 만약에 유엔이 북한의 또 다른 그 무력 도발이 감행이 되고 이러한 무력 도발에 대해서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제재 결의를 통과가 시켜야 한다면은 물론 그 이전보다는 더 강력하고 더 아픈 그러한 제재 성격을 우리가 이제는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현재까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거는 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들도 모두 다 동결하거나 자산을 동결을 예. 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 세컨더리 보이콧 같으면은 지난 그 2013년도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때나 이번에 북한에서 수소탄 핵실험과 광명성호를 발사를 했을 때 예. 제재 결의안에 넣자고 반드시 했지만 중국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결국은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위력은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을 정말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제재를 준비를 한다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북한이 대부분 외화벌이 수단에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연탄을 비롯한 네. 그 광물 수출인데요. 예. 그 가운데서도 그 생계형 부분은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숨통은 터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생계형 부분마저도 포함시켜 버린다면은 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외화벌이의 막막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약 1년에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서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근로자들의 활동을 갖다가 중단시키거나 또는 제한을 조치를 한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북한에 해킹이 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 책임자 40명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유출되는지 좀 걱정스럽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1월 말 또는 이제 2월 초 최근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또는 이제 국방 라인의 책임자들 300명의 스마트폰이 이제 해킹을 이제 북측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 300명 가운데 40명의 해킹이 이제는 성공이 됐다. 이렇게 이제 국가정보원에서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40명의 그 해킹된 내용을 역추적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통화를 하는 내역, 누구랑 통화를 했고 또 무엇을 얘기했는지, 통화를 한 내용,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통째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자 300명, 그중에서도 해킹이 성공된 40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안보 라인을 책임지는 실무적인 담당자들인데 예. 이들의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가 다 빠져나갔다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안보에 어떤 공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그중에 우리 외교안보 최고 컨트롤 타워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이 40명에 포함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대북 정책 또는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모든 사람들의 통화 내역이 예.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건 단순히 이제 40명에 불과한데 앞으로도 그런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북한의 그 도발도 도발이지만 이제 날로 이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을 모두 무효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북한이 내놓은 입장부터 함께 보신 다음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경제 협력 및 교류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 우리 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 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 버릴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하지만 완벽하게 무효화하겠다는 거는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하겠다는 건지 아예 이거 그냥 뭐 복원시킬 여지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단순한 으름장인 건지 이거 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제 우리 대남 기구인 조평통이 이제 그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방금 발표한 내용을 보셨는데요. 예, 예. 일단은 그 북한의 입장은 지난 그 2월 10일 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 공단 중단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그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남측에서 먼저 금강산 관광과 아울러서 이 개성공단을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인 만큼 그러니까 이 책임은 일단은 남측에 넘기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남측 기업의 또는 기관들의 재산을 완전히 청산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발언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이 청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물론 다를 수는 있는데 네네. 이전에 그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몰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자산 그러니까 현대아산과 이런 관광산업에 관계가 된 그런 민간 자산들은 이제 동결한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청산이라는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는 북한에서는 우리 자산을 이 몰수와 동결을 다 할 수 있는 보다 더 높은 강도의 이런 그 언어를 구사한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그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그 어떻게 이 청산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청산 절차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청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북측의 반응을 보면서 네. 대응은 이제 세워 나갈 걸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겨놓고 온 그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자산, 생산 시설 또는 원료 또는 생산 품목 같은 거를 가지고 나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 개성공단에 관련된 피해를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10년 이상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또는 이런 공장 설비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는 뽑아낼 수가 있지만 네네. 지금 그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에 한 기업이 존립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여러 가지 신뢰관계 또는 이제 거래선 관계 이런 것들까지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현재 통째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피해를 기업이 내는 거하고 또는 정부가 내는 거하고 아니면 제3자인 전문가 내는 거하고는 다 다를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군요. 현재까지는 막 6,800억 원 정도 가량으로 예. 추산을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북한이 또 하나의 발표를 내놨습니다. 바로 서울 해방작전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난 7일부터 한미 합동 군사화 연습 그러니까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시작이 되고
동시에 지금 한미 해병대가 쌍용 훈련을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이 쌍용 훈련 같으면은 그동안에 북한의 강원도 원산과 지형이 비슷하다는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한미 해병대가 상륙 훈련을 위주로 훈련을 했습니다. 예. 이번 훈련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내용이 많이 변화가 있는데요. 상륙을 한 해병대가 그러니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무실과 영변 핵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훈련, 이런 훈련까지 포함하는 내륙 진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현재 우리의 입장인데요. 예. 북한에서 이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합동참모본부하고 똑같이 해당하는 북한에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있습니다. 이 총참모부가 대변인도 아니고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서울 해방작전을 구사하겠다. 그러니까 맞대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평양 진격 훈련을 하면은 우리의 수도에 해당하는 서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주를 하겠다. 이런 또 그 용어를 써가면서 오늘 성명을 발표한 것이고요. 이러한 그 서울뿐만이 아니라 남한 전체까지도 전체를 다 쳐들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걸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이번 그 합동 훈련을 총지휘하는 것은 우리 군의 이제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순신 합참 의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미 합동 훈련을 총괄하는 합참에 겨냥해서 인민군 총참모부가 오늘 이런 서울 해방작전이라는 그러한 성명을 발표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 군사적 충돌 위험도 그렇고 남북 경협 중단도 그렇고 어쨌든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등을 지고 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천명했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파탄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우리 남한 쪽에 대북 정책 기조도 그렇고요. 이것이 좀 팽팽한 긴장감을 좀 수그러뜨리는 게 좋을 텐데 그러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기울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것은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현재 예. 육자회담 대표인데 미국을 방문 중인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비핵화에 집중해야 될 때이고 대화를 얘기하기는 아직 시기가 좀 이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강경 기조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정부의 3년간의 대북 정책은 대화 압박이란 두 카드를 동시에 그동안에 구사를 해왔었는데요. 예. 북한에서 이제 수소탄 핵실험을 하고 또 광명성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한 이후에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는 이런 대화보다는 네. 압박으로 이제 기조가 돌아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예. 이러한 그 대화를 풀 수 있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채널도 현재는 모두 다 지금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최고조의 단계가 바로 이번 주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돌이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너무나도 서로 간의 압박 카드가 계속 구사가 되고 있고 예. 오늘 아침 그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 자체도 분석을 해보면은 예.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본인들도 역시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로서는 한반도 상황에 봄이 오기는 아직은 좀 멀다 이렇게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